열대 아마존, 열대우림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갑자기 통나무가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큰 나뭇가지에 다다랐을 때 건너뛰려고 하는데 와, 나뭇가지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놀랍게도 여러분은 그것이 태어나서 본 것 중 가장 거대한 뱀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초록 아나콘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가장 긴 뱀 중 하나를 만나게 된 행운아입니다. 이 뱀은 적어도 여러분보다 3배는 더 길고 적어도 2배는 더 무거워 보입니다. 겁에 질린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뿐입니다. 이 괴물이 날 통째로 삼켜버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가능한 한 빠르고 조용히 도망가려고 하죠. 하지만 도움이 되진 않아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지만 뱀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뱀은 귀가 없거든요. 뱀은 진동을 감지합니다. 그러고 나서 뱀이 여러분에게 달려들어요. 겁에 질린 여러분에게 이 움직임은 번개처럼 빠르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실 아나콘다의 속도는 시속 8km 이하예요. 이 뱀은 육지에서는 움직임이 꽤 서툴지만 물에서는 민첩성이 훨씬 뛰어나서 2배 더 빠른 시속 16km로 움직입니다. 어쨌든 여러 차례의 공포로 가득 찬 순간이 지난 후 어른 팔뚝만한 거대한 뱀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은 또 다른 사실은 아나콘다가 먹이를 졸라서 죽이는 뱀이라는 점입니다. 뱀이 점점 더 세게 조여옵니다. 지금은 그럴 생각을 할 여유가 없지만 또한 이 파충류의 분쇄력은 정확히 제곱센티미터당 약 7kg에 달한다는 사실도 별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마치 코끼리가 가슴 위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뱀은 먹이의 심장박동을 감시합니다. 먹잇감이 먹을 준비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이죠. 보통 동물들은 이 뱀의 강한 포옹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초강력 보호복을 입고 있어서 겨우 살아남았다고 가정해보죠. 편리하게도 이 보호복이 산소를 공급해줘서 살아남을 확률을 높여줍니다. 아나콘다는 야생 돼지, 카피바라, 그리고 악어와 유사하고 2.5m까지 자라는 카이만을 잡아먹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아나콘다는 심지어 제규어와 사슴을 잡아먹기도 하고 무게가 45kg까지 나갑니다. 머리 위로 거대한 입이 닫히면서 하던 생각이 잠시 중단됩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도 않은 생물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아나콘다는 먹이를 물어뜯을 이빨이나 팔다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먹이를 통째로 삼켜서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죠. 아나콘다의 아래턱은 결합되어 있지 않고 신축성 있는 인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위턱도 마찬가지입니다. 턱에는 2개의 독립적인 부분이 있어요. 아나콘다의 턱은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콘다는 160도 이상까지 입을 열 수 있어요. 인간의 경우 이 각도는 기껏해야 40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콘다는 자신의 머리보다 훨씬 큰 것을 입에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뱀의 턱을 지나면 입과 위를 연결하는 관인 식도 아래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운 좋게도 아나콘다는 송곳니가 있지만 먹이를 쥐는 데만 사용할 뿐 물지는 않고 독이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광경은 두렵기만 합니다. 위턱은 뒤쪽으로 향한 4줄의 이빨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빨 모양은 아직 살아있는 먹이가 아나콘다의 입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죠. 갑자기 보호복을 입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익사할 위기에 처합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아나콘다는 많은 양의 침을 생산합니다. 음식을 씹을 수 없기 때문에 삼키는 게 이 뱀들에게는 다른 많은 동물들에 비해 훨씬 더 까다로운 과정이죠. 뱀의 입안에는 먹이, 즉 여러분을 적실 침을 만드는 여러 개의 분비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언가가 여러분의 몸을 꽉 조이는 것이 느껴집니다. 갈비뼈가 으스러질 것 같아요. 아나콘다는 2단계로 음식을 삼킵니다. 먼저 뱀의 근육이 음식을 쥐어짜서 몸 아래쪽으로 밀어넣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게 바로 그 과정이에요. 그러고 난 후 아나콘다는 움직이며 몸과 척추를 구부려서 갈비뼈가 먹이를 밀도록 합니다. 이 압력이 음식을 더 작게 분해하죠. 만약 삼키는 모든 과정을 볼 수 있다면 뱀이 여러분 몸 위를 기어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불편해집니다. 너무 덥고 사지를 움직일 수 없고 몸이 끊임없이 구부러지고 있어요. 뱀은 여러분을 위로 운반합니다. 얼마 후 꿈틀거리는 것이 멈춥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것 같군요.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나콘다는 한 번에 한 가지만 먹을 수 있습니다. 만약 뱀을
안에서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볼 수 있다면 뱀의 위가 심하게 부풀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사람 모양의 형태가 뚜렷하게 보일 겁니다. 뱀에게 가슴뼈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뱀의 갈비뼈는 자유롭게 움직이며 상당히 멀리 벌어질 수 있습니다. 뱀 안에 안전하게 배치된 후에 여러분은 뱀이 움직이는 것을 느낍니다. 와, 무슨 일이죠? 별일 아니에요. 아나콘다가 여러분을 소화시킬 안전한 장소를 찾고 있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여러분의 무게는 뱀이 움직이기 어렵게 만들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파충류의 몸은 그렇게 거한 식사를 소화하려면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될 거예요. 아나콘다는 다른 뱀들과 마찬가지로 냉혈동물입니다. 신진대사를 빠르게 하기 위해 따뜻한 장소가 필요하죠. 추우면 소화불량에 걸릴 수 있어요. 아나콘다의 위는 강력한 산과 효소를 생산하는데 우선 가장 부드러운 부분을, 그 다음에는 단단한 부분을 녹입니다. 만약 보호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면 뱀이 여러분을 소화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아나콘다의 위산은 카이만의 두꺼운 피부를 소화하는데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의 머리카락과 손톱이 맨 마지막으로 녹을 거예요. 하지만 보호복 덕분에 여러분은 뱀의 위에서 몇 주 동안 전혀 다치지 않고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와이파이의 수신 상태가 좋지 않아요. 불행히도 여러분이 뱀의 몸 밖으로 배출될 때쯤이면 이미 굶어 죽었을 거예요. 자, 이제 좋은 소식입니다. 아나콘다는 여러분을 별로 먹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통째로 삼키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을 발견하면 뱀은 겁을 먹고 도망칠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위협을 느낀다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너무 긴장을 풀지는 마세요. 공격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람은 뱀의 한 끼가 되기에는 너무 큽니다. 만약 아나콘다가 여러분을 꿀꺽 삼킨다면 한 달 혹은 그 이상 동안 배가 부른 상태가 될 거예요. 소화시키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 과정은 뱀을 느리고 서툴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운 포식자가 되는 대신에 먹잇감이 될 수도 있죠. 휴, 이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통나무 같은 뱀은 피해가세요.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인가 봐요. 아나콘다를 위험에 빠뜨리지도 않았고 뱀도 여러분을 삼키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천만다행이에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